근데 이제 원산지 검증 요청서를 보니까 내가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혼자 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내시려면 아무래도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진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사실 혼자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자료 준비도 뭐 GPT 도움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세사를 통해서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관세사 통해서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누가 책임질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박소라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한미 FTA 원산지 검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을 하신 분들은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으셨거나 원산지 검증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일단 비용 궁금하시죠? 그리고 컨설팅 기간, 그리고 컨설팅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사례를 토대로 조금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검증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이미 글로 잘 정리해가지고 업로드 해두었으니까 혹시 조금 더 상세한 글로 이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우선 가장 궁금해하시는 컨설팅 비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기서 제가 아무 정보도 없는데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컨설팅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항에 따라서 컨설팅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산지 검증 컨설팅은 단순히 서류 작성을 대행해주는 업무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아지실. 우선 컨설팅 비용을 생각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대응을 적절하지 못했을 때 입을 최대 그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검증이 오면은 수출 한 건에 대해서 요청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건을 묶어서 받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대부분 동일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을 하셨다면 이번에 요청받은 게 한 건이어도 적절하게 소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추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서류 준비 중요하죠. 기본입니다. 서류를 잘 준비를 해서 잘 대응을 해야지만 이렇게 추징이라는 결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지만,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때 검증 대응 리포트 하나 작성해 주는데 이런 비용을 써야 되냐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컨설팅 비용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으면 폼 28이라는 서류를 받으시게 됩니다. 사실 미국 검증의 경우에는 대응 기간이 참 짧습니다. 30일 안에 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상당히 타이트한 기한 내에 원산지가 적정한지, 그리고 서류를 구비를 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서 CBP에다가 대응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관세사가 풀로 며칠에 걸쳐 가지고 전체적인 대응을 풀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책임 소재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관세사마다 다르겠지만 FTA 원산지 검증 컨설팅 비용에는 대부분 기본 수수료 그리고 플러스해서 성공보수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징 받지 않는 그 금액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성공보수로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로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컨설팅을 맡기는 경우에 어떤 업무들을 관세사에서 해주 궁금해 하실 테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선 CBP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게 되면 그 CBP 폼이라는 문서에 요청된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CBP 폼 28이라는 것은 미국으로 수출한 해당 건에 대해서 원산지가 한국산이 맞는지를 입증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게 CBP 오피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오피서의 특성에 맞게 요청된 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으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특이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 작업이 선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원산지 판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직접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신 경우, 그리고 상품을 매입을 하셔서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직접 제조해서 수출했다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이 조금은 더 수월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조자가 따로 있고 그 제조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해서 수출한 경우,
이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제조자와 수출자 간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필요한 이유가 이 바로 원산지 검증 때문인데요. 만약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라면 제조자한테 이 원산지 검증 대응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를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직접 수출한 건지 매입을 해서 수출을 한 건지 그 거래 형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원산지 대응 컨설팅을 맡겼는데 전부 다 우리한테 서류 제출을 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컨설팅을 맡기는 이유는 우리는 좀 신경 안 쓰고 대신 좀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컨설팅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컨설팅이라는 것이 외부 전문가가 우리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대신 대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부자가 컨설턴트한테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세 번째는 자료에 대한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만약에 제조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한테 빨리 말씀하셔야죠. 우리 지금 검증 요청 받았으니까 서류 협조 좀 해줘 라고 빨리 말씀을 해두시고, 직접 제조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유관 부서끼리 협의가 필요하겠죠. 이런 시간들을 최대한 빨리 작업을 끝내셔야 됩니다. 서류를 이미 다 보관을 하고 계셨다면 정말 문제가 없겠죠. 컨설팅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특히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자율 발급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사전에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우선은 원산지 증명서를 그냥 발급해서 주고 나중에 근거 서류는 마련해야지 라고 하시고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만들어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료를 수집을 했으면 이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관세사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CBP 오피서가 요청한 자료 외에도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으면 다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구비를 해서 제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리포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리포트 하나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한국산이구나, 오케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리포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CBP 오피서 같은 경우에도 그 문서에서 제공된 내용 말고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정말 까다로운 물건인 경우에는 직접 와서 현장 검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서류로 모든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핵심인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서가 완료가 되면 화주분과 같이 협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서류를 저한테 다 넘기시긴 했지만 사실 민감 자료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사실 원산지 검증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하게끔 한국에서 제조 공정이 일어났느냐를 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사실 영업 비밀인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꺼리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종 이제 자료를 오피스한테 보내기 전에 화주분과 함께 논의를 합니다. 어디까지는 제출을 하고, 만약에 제출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좀 조정을 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CBP 오피스한테 발송을 하게 됩니다. 어떤 범위로 컨설팅을 제공하는지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컨설팅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요청의 경우에는 그 회신 기한이 상당히 짧습니다. 30일로 데이트 오브 리퀘스트라고 해서 원산지 검증 요청서를 보내는 날짜가 있어요. 거기 이제 날짜가 찍혀서 오는데 그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이라고 하는 것도 워킹데이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금방 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청서를 받으시자마자 빨리 결정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원칙은 30일 이내 회신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서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실 수도 있고 제조자가 따로 있어서 그 회사와 협의하고 미팅하는 데 드는 시간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정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빨리 위에다 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컨설팅 업체에다 연락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연장이 가능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은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담당 오피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릴게요. 최근에 진행했던 케이스에서는 실제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객사분께서 연장을 좀 원하셨던 상황입니다. 2주간 연장 승인을 해줘서 총 한 달 반의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대응을 했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 담당자의 재량에 달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일 이내 다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거 만약에 검증 대응을 안 하거나 적절하게 못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죠? 사실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는 서류가 영어로 이렇게 딱 왔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 서류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제쳐놓는 경우가 있으신데, 적정하게 소명을 못 하시면요,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관세 추징이죠. 만약에 수출자랑 수입자랑 미리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원산지 검증이 있을 때 이 검증에 대한 지원은 수출자인 내가 해줄게. 근데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너네가 관세 부담해 라고 미리 협의가 돼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구매자인 네가 나중에 이만큼 되는 관세를 다시 추징받을 수도 있어 라고 누가 미리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다 수입국 관세 문제가 생기면 수출자가 결국은 책임져야 되는 구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유의를 하시고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관세 추징이다. 근데 이 원산지 검증 요청 받은 그 건뿐만 아니라 그 건과 관련된 모든 건으로 확대돼서 조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사실 검증 요청 온 동일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을 했다면 이번 검증 요청 받은 거는 수출 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한 건에 대한 입증이 안 되면 전체 건에 대해서 원산지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품이 아닌 다른 건으로도 확대 조사가 될 수 있겠죠. 뭐냐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죠. 이때까지 한국산이라고 해서 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통관을 했던 건인데 검증을 해보니 이 업체는 사실 원산지 한국산 아닌데 한국산이라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줬네? 그럼 다른 것도 검사 한번 해보자 라고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자체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점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검증을 한번 받으면 금전적으로 바로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이 FTA 활용입니다. 따라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이렇게 사후 대응을 하는 것보다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하실 때 자료를 미리 구비를 잘 해두실 것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지 제대로 할 텐데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원산지 검증으로 한번 이렇게 타격을 입어보신 분들이 관리를 하기 시작하시는 게 현실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 전에 미리미리 챙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사전에 기본적인 서류만 잘 구비를 해두고 적어도 한국산이다 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룰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는 없는데 이거 사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원산지 증빙 서류도 뭔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나중에 검증 요청 왔을 때 정말 컨설팅비도 컨설팅비지만 그 관세 추징 받으면 정말 골치 아프겠죠. 따라서 한미 FTA뿐만 아니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순간에 원산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계속 겁주시면 원산지 증명서 어떻게 활용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발급하시기 전에 한 번만 관세사 통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적어도 한 건이라도. 저희는 관세사 수수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직접 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직접 대행이 가능하세요. 이 원산지가 어떻게 한국산이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를 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혼자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최초 1회는 관세사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검증할 때 컨설팅을 해줄 관세사를 찾을 필요도 없으시겠죠. 네, 최근에 이제 원산지 검증 대응을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던 그 이사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시다가 제가 원산지 검증 대응 경험이 많은 관세사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세사님, 저는 30년을 무역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사실 검증이라는 거 들어는 봤지만 검증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관세사 생활을 13년간 하면서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봤겠죠.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원산지 검증 대응을 했던 업체 중에 한 업체는 아예 미국으로 처음 수출했던
수출했던 건인데 그 건에 대해서 1년 뒤에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듯 수출 건수가 몇 건이건 기업 규모가 얼마나 됐건 뭐 이런 것들이랑은 상관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한 번이라도 발급을 하셨다면 네,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번에 업체 이제 고객사 담당자 분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30일이니까 기한이 짧아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해도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빨리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원산지 검증 요청서를 보니까 내가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혼자 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내시려면 아무래도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진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사실 혼자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자료 준비도 뭐 GPT 도움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세사를 통해서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관세사 통해서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누가 책임질 건가요? 내가 대표다. 이거 잘못돼도 내가 책임질 거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저도 수출입 기업에 실무자로 일을 해봤기 때문에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 그런 책임을 굳이 내가 떠안기는 누가 과연 그럴까요? 저도 가능한 컨설팅을 붙여주세요 라고 항상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책임에 대한 소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컨설팅 비용을 넘어서 더 멀리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못 막으면 추징받을 금액이 얼만지 그리고 향후에도 이걸 이 관리에 대한 누가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